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용 물품을 조달했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아들이 채용되었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뭔가 편의를 봐준 듯한데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 경우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희련채입니다.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덕분인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걸까요? 사실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반영을 해서 말이죠. 하지만 행동 강령은 제재 수단이 사실 강해야 징계 정도로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출직, 전문직 공무원 등에서는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불신이 커지며 입법의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됐죠. 실질적이고 동일한 처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합의에 이른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어 내년 5월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상황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어길 시 벌금, 징역 등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법의 적용 대상은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 등 14,000여 개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행동 강령이 없던 새로운 제도도 있는데요. 최근 LH 직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이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는 이러한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 공직자와 가족의 임원 또는 대표로 있는 법인 단체, 공직자가 채용 또는 임용 전 2년 이내로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인지 등의 여부를 잘 살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적절한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들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의 신고 의무와 5가지의 제한 및 금지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입니다. 1번,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신고하고 회피 및 기피 신청해야 합니다. 2번,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시 신고해야 합니다. 3번,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시 신고해야 합니다. 4번, 퇴직 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5번,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입니다. 6번, 가족 채용은 제한합니다. 7번, 수의 계약 체결은 제한됩니다. 8번,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은 제한됩니다. 9번,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합니다. 10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법들을 하나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 법의 제정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으로 높게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워터게이트 이후에도 정치, 행정 부분의 윤리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법의 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통상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미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자 1989년 윤리개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캐나다는요, 2006년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 법에서 이해충돌을 당사자 또는 친척, 친구의 사익을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익을 부당하게 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권한, 의무, 기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이해관계 업무 참여 금지, 이해충돌 유발 외부 활동 제한, 친인척에 대한 계약 발주 제한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공직사회 투명성법을 2013년에 제정했는데요. 공직사회 투명성법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관리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의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객관적인 수행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질의 공익 간 또는 공익 간 사익 간의 충돌로 정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1995년 영국 하원 행동 강령을 2006년 사기행위 방지법을 제정했는데요.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인 지위나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제3자나 정부의 이익을 해칠 경우 사기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하원 의원은 당선 후 1년 이내에 모든 이익과 소득을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충돌 상황을 발견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고요. 공직자는 부당 이득을 환수당하고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약 9년간 국회에 표류를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총 8번이나 했다고 해요. 단일법으로 이렇게 많이 법안 소위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컸던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법인 만큼 이번 기회에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권익비전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